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부인과 장모는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. 2시 정도 좀 넘어서 갑자기 앞집에서 뭐 퍽 하는 소리가 쨍그란 소리가 나면서 여자 뭐 비명소리가 한번 들렸습니다. 그때 부부싸움 하는가 보다 하고 계속 축구를 보고 있다가 아무 소리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막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불난지를 알았죠. 당시 강 씨는 사고가 발생하기 2주 전 부인의 이름으로 2건의 보험에 가입하고 3년간 미뤄오던 혼인신고까지 했습니다. 혹시 방화의 가능성은 없을까? 당시 화재 사건을 조사한 관계자를 만났습니다. 방화의 가능성은 있어요. 그 당시에 만약에 저희가 그 경찰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방화로 보일 수 있는 조금 의심점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겠지만은 그 당시에 방화로 딱 볼 수 있는 부분은 발견이 안 됐었습니다. 그 당시에도 정확히 원인이 이거다 이렇게 딱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보이질 않아가지고 지금 이제 저희도 그 미상의 화재로 처리가 됐습니다. 보험도 그때 갑자기 들었던 거고 이렇게 들라고 하진 않았고 그냥 그 자식이 지고 와가지고 들어라 뭐 그런 식으로 막 강요를 좀 했나 봐요. 강 씨 부인의 유족은 화재 사고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 부인과 장모가 자고 있던 큰 방엔 불이 난 흔적이 선명했지만 강 씨의 방만은 깨끗했기 때문입니다. 사무차 같은 경우도 한 방은 사무차랑 못이 이렇게 빠져 있었어요. 못이 한 2개 정도만 이렇게 약간 걸려 있었고 쉽게 탈출할 수 있게. 유가족의 의심은 끊이지 않았습니다. 화재가 있던 날 평소 술을 마시지 않는 강 씨가 그날따라 술을 사와 권했다는 것입니다. 맥주 한 3병 사들고 술을 사라고. 그냥 사고 날 밤에? 예, 그리고 셋이 나랑 먹고. 강 씨는 일요일에 사고가 나면 5천만 원을 더 주는 특약 상품에도 가입했습니다. 그러나 공교롭게도 화재가 발생한 날 역시 일요일이었습니다. 그날 저녁에 부인과 이렇게 싸우시지 않았나요, 혹시요? 안 싸웠습니다. 그럼 불이 왜 났다고 생각하는 거죠? 모르겠습니다. 강 씨와 함께 화물차를 운전하던 한 동료는 평소 그가 보험사고에 무척 관심이 많았다고 말합니다. 그런 범죄 유형을 담은 책이 있어. 그 책을 사다 공부를 했다고 얘가. 나는 뭐 그 책도 내가 보여달랬더니 사서 보라고 안 봤는데. 보험 관련해서 상당히 의심점은 많은 친구는 맞을 수밖에 없어요. 어떻게 한 사람이 일반 사람이 보험 한 번 타기도 어려운 걸 7번씩 탄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. 이런 의혹을 보험 관련 전문가는 어떻게 판단할까? 하나의 보험 사고가 발생했는데 뭐 여러 개의 그 보험 회사의 보험 상품에 다수의 그 보험 상품에 가입을 해가지고 여러 개의 보험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자 개념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다 과다한 어떤 보험 상품을 계약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의심을 줄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. 경기도 화성에서 여대생이 실종돼 2004년 10월 27일 밤 8시 21살의 노 씨는 화성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수영을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. 당시 CCTV로 노 씨가 마을버스에 타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. 시간은 8시 25분. 당시 노 씨는 버스에 탄 후에 가족에게 집으로 가고 있다는 문자를 남겼습니다. 잠시 후 8시 35분 노 씨는 버스에서 내린 후 사라졌습니다. 그리고 다음 날 실종 당시 입었던 옷과 물건들이 인근 도로에서 하나씩 발견됐습니다. 당시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. 그러나 노 씨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. 그만 돌아올 것만 같기도 하고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았을까. 만약에 죽였더라면 빨리 시신이라도 엄마 품에 돌려주면. 그렇게 실종된 지 46일 만에 노 씨는 백골의 상태로 발견됐습니다. 노 씨의 사건 역시 강호순의 범행 수법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. 첫째, 노 씨가 실종된 장소가 버스 정류장이라는 점. 둘째, 노양의 사체 역시 알몸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. 셋째, 유류품들이 모두
39번 국도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. 당시 강호수는 노 씨의 실종 장소에서 차로 25분 거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. 이러한 의혹들이 제기됐지만 확실한 물증은 없었습니다. 결국 경찰은 강 씨의 범행 수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. 도로가 한적한데 그 야산 끝자락에다가 풀숲에 그냥 버린 상태입니다. 매장이 아니고 그냥 버린 상태고, 이번 사치하고 많이 틀린 게 뭐냐면 그 노모 씨 사건은 피해자 옷을 차를 타고 가면서 하나씩 버렸습니다. 그 행태하고 지금 이 행태는 상당히 틀립니다. 그러나 최종 수사 결과 경찰 역시 범행 수법이 유사하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. 2004년 화성에서 발생한 노모양 사건과 관련해서는 최종 목격 장소가 버스 정류장인 점과 범행 후 차량 주행 중에 피해자의 소지품을 유기하는 수법과 알몸 상태로 야산에 유기한 점 등이 본건과 유사한 점은 있으나 당시 수사본부에서 확보한 각종 수사 자료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관 중인 혼합 DNA 검시 결과 강호순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, 그러나 유가족들은 당시 DNA가 훼손됐다고 주장합니다. 그 DNA가 지금 훼손됐잖아요. 훼손됐다고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 강호순이가 그걸 부인하면 증거가 없다고 아무런.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DNA만 훼손만 안 됐으면 바로 이게 그 나타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지금 좀 문제가 좀 있다. 경찰 측에서 연락 온 거 있어요? 없어요. 그럼 뭐 이번 관련해서 수사 연관성 같은 건 뭐 다시 뭐 가족들한테 수사하겠다고 얘기도 안 했나요, 그쪽에서? 예, 아무 연락도 없었고요. 그 밖에도 강 씨의 여죄로 의심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. 그러나 지금까지 가장 큰 의혹으로 남는 것은 22개월 동안에 밝혀지지 않은 강 씨의 행적입니다. 강호수는 붙잡힌 뒤 줄곧 자신의 아들들을 걱정했다고 합니다. 감옥에서 책을 쓰겠다고 한 것도 아들들의 생활비를 위해서였습니다. 내 자식이 그토록 걱정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목숨은 그토록 잔인하게 앗아갈 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. 강호순과 같은 사이코패스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. 문제는 그들의 범죄가 상식을 뛰어넘고 예측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. 범죄 예방과 수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치밀하게 발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. 추정 60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몸이 좀 피곤하고 그래서 한약을 지어 먹으러 간 거였어요. 한번 두통으로 약 먹었다고 하면 그거 가지고 정신병으로 그렇게 해가지고. 보험도 했었고 보험사도 한 번에 됐죠. 그럼 최근까지 되게 보험사님? 마다하진 않아요. 보험사에서 일반적으로 유리한 부분만 평가를 하죠. 그리고 실제 소송 갔을 때하고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. 크기 때문에 소송도 많이 갈 수밖에 없죠. 그래서